몇 시간 후 뱅상은 신감경 기사의 목장을 차려입고 활을 맨 다음 살인자들이 있다고 알려진 파르밀 쪽으로 말을 몰았다. 요로는 길고 팍팍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을 갈아타야 했다. 읽고 그의 눈앞에 도시의 높다란 망루들이 우뚝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가 바로 파르밀이었다. 그는 성내에 들어서자마자 카니발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물론 그는 그날이면 곱셈의 발견을 경축하는 행사가 도처에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군중이 그토록 환희에 차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3 곱하기 2는 6을 알아낸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경축하고 있었다. 곱셈 축제는 일명 사랑의 축제라고도 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겁졸로 만들기 때문이다. 뱅상은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용모 파기에서 본 4명의 신감경 기사 가운데 하나였다. 일이 잘 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아직 본격적으로 찾지도 않았는데 살인범 하나가 제 발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말이다. 뱅상은 활시에 화살을 매겨 주저없이 날려보냈다. 화살은 표적을 살짝 스쳐갔다. 범인은 무릎이 턱에 닿도록 36개를 놓았다. 뱅상은 그를 쫓아가다가 다시 활을 쏘았다. 이번 화살은 범인의 나무 가면에 맞았다. 살인자는 뱅상이 활을 쏘느라 멈춰선 틈을 타서 처녀들의 행렬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곱졸의 여왕 선발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가고 있었다. 뱅상은 행렬 속에 숨어있는 범인을 겨냥할 수가 없어서 그 바보같은 경연이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처녀들과 그녀들의 기사가 될 젊은 남자들이 차례차례 소개되었다. 처녀들은 앞을 다투어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기사를 선택했다. 동작이 굼뜨거나 판단이 재빠르지 않은 여자들은 동료들이 선택하지 않은 남자들로 만족해야 했다. 말하자면 그런 여자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찌꺼기를 자처하게 되는 셈이었다. 행사가 끝나자 뱅상은 다시 활시를 당겼다. 이번에는 겨냥이 빗나가지 않았다. 화살은 범인의 등 한복판에 꽂혀 가슴을 관통했다. 뱅상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범인에게 다가갔다. 범인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는 듯 자기 쪽으로 몸을 숙여달라고 손짓을 했다. 뱅상이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대자 그가 몇 마디 말을 겨우겨우 이어갔다. 수는 더 멀리 수는 가도 끝이. 범인은 몸을 파르르 떨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단말마의 몸부림을 끝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허물어졌다. 뱅상은 화살을 거두어 피를 닦아냈다. 그의 주위로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옷에 찍힌 신감경 기사 휘장을 보고는 경외감을 드러내며 물러섰다. 몇몇 사람들이 시체를 치웠다. 카니발은 더욱 열띤 분위기로 계속되었다. 뱅상은 살인범들의 초상을 다시 살펴보았다. 3명을 더 해치우면 에갈렘 세대가 그에게 9 더하기 9가 얼마인지를 가르쳐줄 터였다. 바로 그때 멀리에 그가 찾고 있던 또 하나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내는 새의 모습으로 분장한 여자들에게 색종이 주걱을 뿌리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태평한 모습이었다. 뱅상은 활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또다시 표적을 살짝 비껴갔다. 처음처럼 사내가 주랭랑을 놓았다. 뱅상은 사내를 뒤쫓기 시작했다. 사내는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유인했다.
뱅상은 어떤 함정이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활시위에 채 화살을 매기도 전에 그는 어떤 집의 현관문에 숨어있던 사내의 둔기에 맞고 쓰러졌다. 뱅상은 한참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포박되어 있는 그 앞에 살아남은 세 신간이 떡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이자가 옥타블을 죽였어. 매우 잔인한 놈이야. 그러자 두 번째 사내가 세 번째 사내를 보며 주의를 주었다. 조심하게. 이자는 아마도 무기 조작과 육박전의 전문가일 거야. 세 번째 사내가 뱅상의 신간복 호주머니를 뒤져 예술적인 글씨로 쓴 문서를 꺼냈다. 이자 이름 뱅상이고 17단의 신간경 기사일세. 이런 대신간에 우리를 꼭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보냈겠지. 뱅상은 한쪽 팔꿈치를 개며 몸을 조금 일으킨 다음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보다 깨달음의 경지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들은 9 더하기 9가 얼마인지 알고 있을 거야. 사내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무엇이 그리 우습소? 그들은 계속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하하하, 9 더하기 9가 얼마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럼 알다마다. 하하하하. 아니, 알면 그만이지. 그게 뭐가 그리 우습다는 거요? 세 살인자들 중에서 뺨이 인형처럼 불룩한 작고 뚱뚱한 사내가 만면의 웃음을 띤 채 그를 향해 몸을 숙였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을 알고 있지. 아니, 10 더하기 9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다는 거요? 셋 중에서 키가 가장 큰 사내가 백법을 쥐고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물론이지. 그 때문에 에갈렘 세대가 우리를 죽이라고 너를 보낸 거야. 우리는 수와 숫자의 의미를 깨달았지. 우리가 수와 숫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겁을 먹고 있는 거야. 당신은 살인자요. 나는 당신들이 수도자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은 갑자기 웃음을 싹 거두더니 불쌍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키 큰 사내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건 대신간이 꾸며낸 이야기야. 내가 우리를 추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있을지도 않은 일을 날조한 것이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너무 깊이 탐구했다는 것뿐이야. 물론 대신간의 눈에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대한 죄가 되겠지만 말이야. 세 사람이 돌아가며 스스로를 소개했다. 작고 뚱뚱한 사내는 시스탱이라고 했고, 키 크고 마른 사내는 두젠, 머리가 곱슬곱슬한 또 한 사내는 투르아잉이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뱅상하게 들려주었다. 어느 날 에갈렘 세대가 그들을 불러 어떤 동물에 관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야기인즉슨 일군의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영양과 비슷해 보이는 이상한 동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시스탱이 호주머니에서 길쭉한 나무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보석 상자가 들어있었다. 보석 상자 안에 든 것은 얇은 철판이었고 거기에 일견 어떤 동물로 보이는 그림이 나타나 있었다. 네 다리와 꼬리가 있고 머리에 뿔이 달린 것을 보아 영락없는 동물 그림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동물을 연구했네. 세계 도처에서 이와 비슷한 동물을 찾아보았지. 에갈렘 세대는 이게 하나의 괴물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이건 어떤 괴물의 그림이 아니라. 그때 투르아잉이 말을 가로막았다. 안돼, 말하지마. 이자에게 말하기엔 아직 일러. 하지만 이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 추적하려고 들 거야.
트라이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가 직접 설명해 나섰다. 이건 어떤 괴물의 그림이 아니라 어떤 수를 나타내는 거야.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수를 적어놓은 거란 말일세. 뱅상은 흠칫 놀라며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잘 보게. 이 두 뿔은 숫자 6을 나타내는 것이고 앞에 두 다리는 숫자 7일세. 배는 두 개의 0으로 이루어져 있고 뒷다리는 두 개의 9로, 꼬리는 6으로 되어 있네. 뱅상은 그 이상한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한 마리 영양뿐이었다. 그의 마음이 그 모든 형상을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영양의 몸통에서 머리를 떼어놓고 보면 숫자 6과 조금 비슷한 형상이 보이는 건 사실이었다. 그렇다 해도 여러 숫자들을 그렇게 서로 가까이 붙여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른 숫자와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숫자는 오로지 1뿐이었다. 1이 다른 숫자 앞에 붙어서 10 이상 수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숫자들이 그렇게 나란히 붙어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세 사람이 자기들의 고고학적 발견에 관해서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뱅상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뱅상은 시각의 혼란을 느끼면서 처음에 보았던 대로 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시도였다. 그림의 각 부분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기만 하면 진실이 눈에 보였다. 그건 나란히 붙어있는 숫자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다. 아닌 게 아니라 6과 7과 0과 9가 각각 두 개씩 있고 꽁무니에 6이 하나 더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두쟁이 한 손가락으로 그림을 문지르며 대받았다. 아니, 그것만은 부족해. 이 그림은 전체를 하나로 놓고 이야기해야 하네.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수일세. 세상에, 이게 하나의 수라니. 뱅상은 애초에 확신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미치광이들이었다. 다른 숫자 앞에 1이 붙어있는 두 자리 수가 아니라면 두 개 이상의 숫자로 이루어진 수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어. 키 크고 마른 사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래 다른 숫자가 붙은 두 자리 수 말고도 수는 얼마든지 있네. 두 자리에 두 자리가 더 붙고 거기에 다시 여러 자리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말일세.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 자네 얼마까지 셀 줄 알지? 17요. 장하군. 그래도 아주 바보는 아니로구만. 우리가 발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내 말을 잘 듣게. 사람들은 이제껏 수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에 맞춰 자기들의 상상력을 제한해왔네. 15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15까지 사고의 지평을 넓혔어. 그 뒤로 16과 17이 발견됨으로써 인간의 사고가 더욱 진보했지. 그 다음에는 아니, 당신들은 17을 넘어서는 수를 깨우쳤단 말이오? 물론이지. 그렇다면 9 더하기 9가 얼마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여부가 있겠나? 새 무업자는 뱅상의 무지를 조롱하고 있었다. 뱅상은 그들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것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주 불쾌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뱅상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낭송을 하듯이 말했다. 9 더하기 9는 18. 그게 18이로구나. 18이란 어떤 수인가? 9로도 나눌 수 있고 6과 3으로도 나눌 수 있으며 2와 1과 18로도 나눌 수 있는 수. 참으로 아름다운 수 아닌가? 뱅상은 그 새로운 깨달음에 흠뻑 도취해 있었다. 그때
작고 뚱뚱한 사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세. 우리는 9 더하기 10이 얼마인지도 알고 10 더하기 10과 10 더하기 11이 얼마인지도 아네. 뱅상은 그들이 해도 너무한다 싶었다. 아니, 당신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1위 앞에 붙어있는 두 자리 수보다 더 큰 수는 존재하지 않소. 자네는 10은 알고 20은 모르는 사람이네. 10이 2개 있으면 21세. 뱅상은 2개를 맞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건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많고 너무나 빨리 전해진 지식이었다. 그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투르와행이 다가왔다. 염소 같기도 하고 영양 같기도 한 이 동물 그림은 하나의 수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이 그림 덕분에 참으로 중대한 지혜를 깨달았지. 우리가 앞에 강대한 지식의 대륙이 펼쳐있네. 우린 그 대륙에 난 작은 길을 따라서 아주 조금 걸어보았을 뿐이야. 6677009966이란 수를 나타낸 이 그림은 지식의 수준이 아주 높았던 사람들이 그린 걸세. 어쩌면 미래의 인간들이 자기들이 과거를 구경하러 왔다가 이 물건을 놓고 간 것인지도 모르지. 그럼으로써 미래의 인간이 6677009966까지 셀 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단 말일세. 뱅상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자기 머릿속에서 커다란 문 하나가 열리면서 이제껏 대뇌 피질의 한 기퉁이에 눌려있던 잠재적 능력이 대부분이 해방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세신가는 그를 묶고 있던 밥줄을 풀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서도록 부축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몸에 속박만이 아니라 정신의 속박도 풀린 느낌이었다. 그는 이제 수의 무한한 지평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 6677009966은 염소도 영양도 아니고 하나의 수인 게 분명해. 뱅상은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지식에 취해 있었다. 그 전까지는 감질나게 찔끔찔끔 전해봤던 지식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난 터였다. 그는 수의 대수도원 휘장이 찍힌 자기 옷을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창문 너머로 눈을 돌려 가엾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무수한 수들로 가득 찬 세계였다. 그는 아찔한 기분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정신에도 천장이 있다면 그의 청장이 갑자기 훌쩍 높아진 셈이었다.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거창한 학위와 쟁쟁한 직함을 내세우면서 지식이 무슨 보석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가르쳐주는 데 인색하기 십상이었다. 그는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줄 때마다 마치 그들이 잡고 있는 줄을 조금 늘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겸허하게 감사를 표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의 천장이 높아지고 보니 그 모든 지식이 한낱 감옥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줄을 조금씩 늘려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를 여전히 메어두고 있는 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박일 뿐이었다. 우리는 줄을 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공인된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저 자유롭다는 것만으로 자격은 충분하다. 무릇 학문이란 자유의 행위여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미리 짜놓은 틀이나 숭배의 대상이나 지배자나 선입견에 속박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 그런 자유가 보장될 때 학문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17은 엄격한 계급제도의 최상층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고 지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17은 그의 감옥이었다. 그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은 수와 숫자의 무한한 세계에 대한 지극히 초보적인 지식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하나의 대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대륙의 기승만을 겨우 밟아보았을 뿐이었다. 뱅상은 지평선을 응시하다가 자기의 신관복을 벗었다.
신광경 기사라는 신분은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진리 탐구자였다. 수와 숫자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세계관에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유는 정신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수의 무한성을 즐기게 될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번갈아가며 그를 꼭 껴안아 주었다. 뱅상, 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시 4명이 되었네. 이제 우리는 운명을 함께할 형제일세. 수에 되사온 사람들은 자네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 자네를 또 하나의 이단자로 여길 거야.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보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걸세. 뱅상은 그 뒤로 대신간을 만나지 않았다.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르밀에서 카터린이라는 공주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무한한 수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서로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 뱅상은 수의 한계가 없듯이 생각에도 속박이 없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리하여 뱅상은 이단의 지도자가 되었다. 파르밀 사람들은 대신간의 통치에 맞서 봉기하여 자기들 나름의 가치세계를 가진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들은 기다란 뿔이 달린 영양의 머리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 작은 나라에서는 누구나 20 이상의 수를 배울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도시 국가는 이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었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거대한 군대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파르밀 시민들은 용감하고 결연하게 일치단결하여 적군을 물리쳤다. 대신가는 도시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파르밀을 함락시키는 대신 이 도시의 영향력을 줄여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그들은 파르밀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영토를 조금씩 잠식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파르밀 바로 옆에 다른 국가를 건설해서 파르밀 시민들을 상대로 10보다 더 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전전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마디로 파르밀의 주장에 더 큰 외침으로써 맞서자는 전략이었다. 새로 건설된 나라의 국민들은 10의 수호자들이라 불렸다. 그들은 누구든 10보다 큰 수를 들먹이는 자에게 엄벌을 내렸다. 10은 하늘이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들의 표였다. 파르밀의 사상은 느리게 전파되었다. 그것은 목매한 사람들에게 퍼뜨려지는 것은 항무지에 미래 씨앗을 뿌리는 것만큼이나 보람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10의 수호자들은 백성을 무지 속에 가두어 둠으로써 이 얘기를 얻는 모든 사람과 모든 공식 기구의 지지를 얻었다. 11이나 12, 13, 14, 15를 아는 사람들에게 대한 살해 행위가 도처에 자행되었다. 뱅상은 자기가 사람들의 정신을 갑자기 고양시키려고 한 것이 반작용으로 부지와 목매로 되돌아가려는 광신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10의 수호자들은 갈수록 자기들의 의도를 더욱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독선에 빠진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폭력을 다반사로 휘두르는 바람에 10을 넘어서서 사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침묵을 지키거나 후미진 곳에 숨어 있어야만 했다. 파르밀은 불의와 학살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잘 버텨나갔다. 시민들은 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마법처럼 경이로운 원주율과 황금비 등을 발견했다. 그들은 무리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한대와 무한소의 개념을 생각했다. 같은 시기에 10의 수호자들은 공포정체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폭정에 굴복하였다. 공포는 호기심보다 더욱 강력한 동인이 되었고 비굴함은 전염병처럼 퍼지기 쉬운 태도였다. 게다가 10의 수호자들은 정보 조작의 달인으로 통하고 있었다.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자기들의 악행을 파르밀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기가 일쑤였다. 그들이 그렇게 왜곡을 일삼아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간의 도시에서조차 10보다 큰 수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도시의 밤벼락에는 모두가 10의 그늘 속에서 평등하다라든가 파르밀의 이단자들을 처단하지 않는 구호가 곳곳에 적혀 있었다. 파르밀은 마치 어떤 역병이 돌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격리되기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고립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하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파르밀은 지식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몹쓸 도시였을 것이다. 아무도 이 도시 국가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도 파르밀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수에 관한 지식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었다. 비록 그 불씨를 간직하고 있는 파르밀 백성들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나중에 뱅상은 파르밀의 어느 거리에서 어떤 광신적인 10의 수호자에게 암살당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 그가 호호백발의 노인이 된 뒤의 일이었다. 그는 화살을 맞고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싸움에는 천장을 높이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다. 바닥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